일단 분사 구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나요? 어떤가요?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그다음 어떤 경우 분사를 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에 앞서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건가를 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일단 분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분사. 그지? 분사라는 거 우리가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 그 분사를 이용한 분사 구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데, 혹시 분사가 영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억나요? 자, 분사라는 게 이제 모양새부터 우리가 좀 보면, 분사라는 건 이렇게 ing 형태로 되어 있거나, 또는 ed는 아니고, 뭐 ed도 있지만, 우리가 pp라고 하는 과거 분사의 모양이에요. 과거 분사의 모양이라고 그냥 ed처럼 생겼거나, 꼭 ed는 아닌 형태 있으면 eaten 같은 경우는 ed가 아니니까. 동사의 그 세 번째 형태, 그 형태로 된 현재 분사라고 우리가 하는 거, 이거는 ing가 되어 있는 거, 또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 엄밀히 따지면 ed처럼 생긴 거, 이것들 두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분사라고 불러요. 자, 이 분사가 영어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를, 그러니까 문법은 그 패턴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응용해서 만들 때 쓸 수 있거든. 이 분사가 하는 역할이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바로 형용사의 역할이에요. 형용사.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법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 형용사가 과연 뭐가 형용사 역할을 하느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있죠.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예를 들면 이 아래 나와 있는 이 growing이라는 이 지금 현재 분사를 해야 되죠. ing가 뒤에 있는 I라는 이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쓰죠.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또 두 번째는 growing이 아니고 growun이라고 하는 얘는 과거분사죠. pp하고 쓰는 과거분사도 역시 이 man이라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약간 혼란스러운 게 아니 뭐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부 똑같이 쓰이네요? 그죠?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 마치 문법적으로 뭐 명사 앞에는 현재 분사밖에 안 된다. 또는 뭐 과거 분사는 쓰일 수 없다. 뭐 이런 문법은 없어요. 어차피 현재 분사인 ing든 과거 분사인 pp든 둘 다 형용사기 때문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 뭐 이렇게 앞에서 문장을 쓰일 수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지 이거를 어디에 쓰였는가를 가지고 이게 현재 분사가 쓰임이 맞다 틀리다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쓰였는데 과연 그게 올바르게 쓰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어쨌든 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구별은 조금 있다 하고 분사가 하는 역할 중에 제일 번째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나왔잖아요. 두 번째 보호 역할인데 보호란 게 뭔 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라는 두 가지 형태의 보호가 존재를 해요. 그 말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분사와 함께 배우고 있는 과거 분사, 이 분사들이 문장에서 명사에 이렇게 앞이에서 이렇게 꾸미는 이런 경우 말고 각각 주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리에서 쓰인다거나 목적어를 보충하는 자리에 쓰인다는 것, 또 얘랑 얘랑은 또 쓰이는 위치가 또 다르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머릿속에 큰 틀로는 분사라고 하는 그 ing나 또는 pp 형태의 것들이 형용사 역할을 하고 형용사는 역할이 명사를 수식하는 아니면 보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충실히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그대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두겠고, 자 그럼 일단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과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중에 아래가 그 얘죠. 아니 그냥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맞았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언뜻 느끼기에 과거 분사 수동태 아닌가?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해요. 그럼 이 부분은 좀 잘못됐죠. 그로우가 잘하진 아이, 잘하진 남자? 이거 수동태 안 되는데? 이걸 틀렸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얘는 개념 자체가 어떤 행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명. 이게 1번이에요.
업무가 진행 중이란 뜻. 두 번째는요, 그 행동이 이 수식하고 있는 이 명사가 직접 한다라는 의미의 능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쓰이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하는 애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수동의 역할을 갖고 있어요. 분명 수동의 역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대해진다라는. 근데 이제 수동의 문제를 봤더니 여기 부분은 자라짐을 당한 남자? 뭐 그럼 길러진 남자라는 뜻인가? 좀 뭔가 안 맞죠? 여기는 뭐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인 남자니까 능동의 뜻보다는 진행의 뜻으로 보면 되겠는데, 그죠?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인? 그렇죠. 딱 눈치채서 말겠지만 과거 분사는요, 두 번째는 그 행동이 완료됐음을 의미하는 완료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지만 쓰이는 위치도 똑같이 쓸 수 있지만 이렇게 그것이 각각 쓰이는 어떤 기본적인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이 잘하다라는 행동이 다 뭐가 된 거야? 완료가 된 거죠. 이거는 일종의 이미 다 잘한 그러한 남자, 성인이 성인, 우리 소위 말하는 다 자랐다는 말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 I라는 이 명사의 개념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라는 걸로 우리가 문장을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두 번째 문장, 이 네이버라고 하는 우리가 이웃이죠. 이웃인데 똑같이 이웃인데 그 앞에 각각 어노이드하고 어노잉이라는 두 개의 문장의 그 분사가 역시 이것도 명사를 수식하죠. 그런데 여기는 좀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어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노이가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답니다. 자, 그러면 이 짜증나게 하다라는 이 행위를 이 네이버가 남들에게 베푼 다음 복귀죠. 남에게 유발하는 거니까 직접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여기 말한 여기는 진행의 뜻을 우리가 봤지만 여기는 지금 하고 있다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읽기 쉽게 하려고 ing를 쓰면 누구에게 뭔가를 주는 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개념이 이 짜증나게 한다는 행동을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진행의 뜻이 아니고 남에게 하는 능동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 네이버는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짜증을 주는 게 아니고 남에 의해 짜증을 주는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이것은 완료의 뜻보다는 누군가의 이 행동을 당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의 뜻을 갖고 있는, 그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과거 완료라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 과거 분사라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 보다시피 완료의 뜻도 있지만 수동의 뜻도 갖고 있다. 어떤 경우는 두 개의 단어를 다 쓰죠. 자, 두 개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위치를 가지고 이게 현재 분사가 들어간다, 과거 분사 들어간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 단어가 거기에서 그것과 함께 쓰이는 명사와의 관계가 진행이냐 또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현재 분사, 그 행동이 완료가 됐다는 뜻이거나 누군가에 의해 그 행동이 되어지다는 수동임일 때는 과거 분사를 각각 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잠깐 아래도 보면 똑같은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인데, 자, 여기에 쓰이는 surprising과 우리가 가장 많이 쓰죠. surprised는 각각 뒤에 꾸미는 명사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 그 결과라는 것은 정말 놀랍다. 그럼 이 결과라는 이 주어를 얘가 이렇게 보충 설명한, 이거를 주격 보호라 그래요. 그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대상이 놀라운 상태예요. 그러면 이 뒤에 나인 surprise라는 단어도 뒤에 뭔가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주어라는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는 주격 보호입니다. 자, 역시 똑같죠? 현재 분사를 써도 되고 과거 분사를 써도 되니까 어렵죠. 단지 이것의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는 참 놀랍다는 것은 surprise라는 단어 자체가 놀라게 하다라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 결과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놀라움을 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능동의 뜻으로 봐야겠죠. 능동의 뜻으로. 반면에 나는 놀랐다라는 말은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무언가에 놀라움을 나란 사람이 받는 경우죠. 놀라움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과거 분사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특히나 이런 놀람과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 놀람, 실망, 화가 남, 짜증남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전부 잘 알다시피 ing와 그 다음에 ed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얘가 수식해주는 명사이거나 아니면은 보충 설명해주니까 그거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어든 목적어든 그 각각의 명사가 이것과 관계가 이 행동을 남에게 주는 또는 이것을 뭔가를 하는의 의미인 능동인지 감정인 경우는 반면에 그 행동이 누군가에 당하거나 되어진다는 의미의 뭐뭐를 당한의 의미인 수동인지로 구분을 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뭐뭐를 주는 뭐뭐를 당하는 이라는 말도 있지만 받는 이라고 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잠깐 정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뒤로 이제 가서 이 분사의 쓰임은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뭐 이것만 알면 대부분 맞춰요. 그러면은 x 그다음에 once란 말은 앞에 있는 이 x를 다시 쓰기 싫으니까 대신 쓰는 이건 대명사죠. 어쨌든 이 두 빨간색 써진 명사를 boiled란 단어가 이렇게 수식을 하니까 이거는 지금 명사를 수식한 형태죠. 근데 boil은 끓이다는 뜻입니다. 그럼 에그인데 에그가 끓여짐을 당한 에그라는 건 조금, 그다음 fry는 튀기다는 튀김을 당한이란 말 조금 웃기죠. 이거는 이미 끓여졌기 때문에 지금 끓고 있는 중이 아니라 다 끓어지니까 삶아진, 우리나라 정도로 삶아진 정도로 이거는 뭐랄까요? 이건 완료의 의미로 보는 게 가깝겠죠. 역시 튀겨진도 역시 행동의 수동의 의미보다는 그 행동이 끝난 상태로 봐야 되니까 완료의 뜻으로 각각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자, 명백히 여기에서는 주어가 a potato예요. 그죠? 그 다음에 is a stem이라고 하는 줄기라고 하는 얘가 보호입니다. 보호가 되는 건 이 포테이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growing은 지금 뭡니까? 뒤에 꾸미는 명사가 없는데, 그죠? 얘는 앞에를 꾸미나? 그럼 얘는 또 얘를 꾸미는 보호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때는 수식이 맞아요. 뒤에서 앞에 있는 이 스팀을 이렇게 수식하는 게 맞는데요. 왜 얘는 뒤에서 꾸미지? 조금 전에 growing이라는 단어가 기억나세요? 여기서 분명히 growing 앞에서 이렇게 꾸몄는데 왜 얘는 뒤에서 꾸미지? 그냥 너 마음인가요? 가 아니고 이렇게 수식을 하는데 명사를 꾸미는데 뒤에서 수식해야 되는 경우는 이 growing이라는 단어 하나만이 수식하는 게 아니고 underground는 땅속에서라는 두 개의 단어가 다 이 스템을 꾸미는 그런 의미로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식하는 여기 나와 있어요. 수식 어구를 동반한다는 말은 그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개의 단어들이 그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딸린 식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뒤에서 수식한 후에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지금 우리가 비교해 볼 건 아까 앞에 나와 있던 growing child하고 비교하시면 되겠죠. growing child는 왜 앞에서 꾸미는 거야? 얘는 똑같이 명사를 꾸미는 수식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앞에서 꾸미고 얘는 뒤에서 꾸미는 이유는 얘는 꾸미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growing이나 하나밖에. 이런 게 큰 차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문법에서 이게 큰 중요성을 갖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문법 보다 보면 왜 그렇지? 라고 놓치고 갔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몇 개 더 보면, 이건 뭐 크게, 이건 봐볼래요? 이 sleeping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강아지라 해야 되나? 걔는, 얘가 lie의 과거형이에요. 누워있다라는 lie의 과거형, 얘는 lay입니다. 물론 과거분사는 rain이라는 세 가지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이 lay가 엄밀히 동사 부분입니다. 과거형.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이게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이 lie라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치 않아요. 사실 문장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슬리핑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쓰였거든요. 이게 뭐지? 얘는요? 뭐 다른 꾸미는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설마 얘가 앞에 있는 지금 이 개를 꾸미나? 맞아요. 우리가 보통 그 개는 누워있다 하면 그건 일형식으로 끝나요. 일형식 문장. 주어랑 동사밖에 존재치 않는. 그런데 sleeping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 강아지가 by the fire, 불 옆에 누워 있었다는데 잠을 자면서라고 하는 이 강아지라는 문장의 주어를 일종의 보충 설명은 주격 보호로 사용되고 있는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자, 이해되셨어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격 보호나 또는 목적격 보호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분사입니다. 자, 요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단어들은 하드워킹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연히 여기는 사람 꾸미니까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선생님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딱히 문법적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분사의 형태에 대해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분사의 형태에 대해서. 자, 분사의 역할과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구분을 우리가 하는 건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분사를 우리가 무엇으로, 자, 분사 구문이라는 형태의 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분사 구문이란 건 말 그대로 분사를 이용한, 여기 구문의 구가 바로 단어의 여러 개 단어겠죠.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절대 단어가 여러 개라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절 있죠. 절과는 절대 같지 않아요. 구는 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위를 쓸 때 단어라는 단위에서 조금 더 큰 단위가 구입니다. 구보다 더 큰 단위가 절이고, 절이 모이면 이게 하나의 문단이 되는 겁니다. 문단 여러 개 모일 때 이게 글이 된다는, 우리는 보통 문단 전까지 phrase라고 하는 뭐 이런 것 전까지가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패시지라 하는 것 전까지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문장과 절이라고 소위 말하는 단어와 구라는 단어는 절대 같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는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특히나 이거에 왜 이렇게 되느냐, 영어의 경제성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줄여 쓰잖아요. 영어는요 뭐다 줄여요. 뭐 대동사 해가지고 뒷분 싹 빼버리고 줄여버리거나 막 무슨 병렬해가지고 다 빼잖아요. 뭔가 경제성, 줄여 쓰는 것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대표적인 예가, 누가 보나마나 이 컴마를 기준으로 앞에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겠죠? 왜냐면 이 접속사가 없으면 절대 이 한 문장과 이 문장은 이 컴마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문법 시간 되게 많이 했죠. 당연히 이 접속사 있겠죠. 그럼 접속사를 포함한 이 긴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긴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게 기본적인 형태죠. 그런데 너무 길다이,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이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절, 조금 전에 말했던 주어와 동사가 존재하는 이 절을 무엇의 형태로? 구의 형태로 바꿔보는 거예요. 바꾸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책에 너무 그래프 잘 나왔어요. 제일 먼저 접속사는 가급적이면 생략합니다. 이게 1번이죠. 단, 우리 여기 하나 예를 꼭 들게. 자, 우리가 그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건, 예를 들면 접속사인데 before하고 after가 있어요. 그거는 들어가는 것과 완전 천지 차이죠, 내용이.
그런 것처럼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놔두기도 한다. 바로 이 생략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기본적인 룰로 갖고 있는 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도 많습니다. 영어에서. 하지만 절대 그냥 놔둘 수 없는 거 당연히 주어겠죠. 주어는 어떤 경우냐? 뒤에 있는 문장에 이 주어인 경우는 뒤에 있는 문장이 주어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략을 해야 돼요. 그럼 경제성이 이 말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같지 않는 경우가 있죠. 뒤에 있는 주어랑 같지 않는 경우. 같지 않아도 생략하면 안 되겠죠. 같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대로 놔둔다. 놔둬야겠죠. 주어가 다른데 빼버리면 그 누가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주어가 다른 경우는 그대로 놔두셔야 해요. 자, 요거가 두 번째고, 그 다음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우리 여기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동사입니다. 당연히 동사가 뒤에 있는 문장의 동사와 같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시제. 자, 참고로 여기는 felt란 과거형이 있고 뒤에도 went란 과거형이죠. 시제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줄이려고 하는 그 동사를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바꿉니다. 바로 feeling이라는 형태로 바꾼 게 그거겠죠. 그런데 동사의 시제가 같지 않는 경우가 또 있겠죠. 마치 주어가 다른 것처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과거형인데 뒤에는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제가 다르겠죠. 이렇게 시제가 같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시제가 다를 때는 그래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왜 여기서 조심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PP 아니에요? 왜? 항상 우리가 분산구문 보면 ing 아닌 pp가로 구별을 하니까 시제가 다르면 느낌상 과거분사 PP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때 뭘 쓴다? having pp를 적으셔야 됩니다. having 플러스 pp. 어떤 경우? 시제가 다른 경우. 자, 예를 들면 여기 문장처럼 같은 시제가 아니고 만약에 다르다고 칩시다. 여기가 felt인데 여기가 만약에 go라고 쓰십시다. 그러면 여기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having feel의 과거분사 felt를 쓰면 이게 한 시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제가 다를 경우는 시제가 같을 때는 동사 원형 ing인 그냥 뭐 feeling일 때는 seeing을 쓰든지 쓰시면 되겠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시제가 같과 다른 것의 차이로 구별하는 요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뭐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에 동사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생략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생략이 가능하냐? 나머지를 다 생략했는데요. 우리가 비동사의 그 분사 형태인 being 있죠, being. being이거나 또는 이거보다 한 시의 과거를 뭘 쓴다고? 아까 having people 쓴다고 했으니까 뭐가 될까? having being이 되겠죠? 시제가 다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앞에 있는 동사가 was인데 뒤에 있는 뭐 동사가 뭐 went라든가 이렇게 시제 같을 때는 being을 씁니다. 근데 앞에는 뭐 was인데 뒤에는 뭐 현재형인 뭐 has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having been을 써요. 자, 이렇게 기본 형태는 같아요. having pp를 쓰기 때문에 비동사의 having pp 형태는 having been이 되겠죠. 근데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냐? 이 being과 having been은 둘 다 이게 시제가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다 생략이 가능해요. 이게 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자, 우리가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선생님 분사 구문 우리가 볼 때 항상 문장 쓸 때 이렇게 예를 들면 feeling이란 단어 예를 듭시다. feeling이란 단어하고 과거 분사인 felt란 단어 중에 구별하게 문제를 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그리고 felt는 도대체 왜 쓰입니까? 라는 말 쓴다면 아까 말한 제일 오해가 뭐냐면 이게 같은 시제 얘가 다른 시제라고 해버리면 큰일 나죠. 왜? 시제가 다를 때 뭘 쓴다고? having people 쓰니까 having felt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felt는 뭐냐? 앞에가 being이라는 단어 아니면 정말 시제가 달랐으면 having being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응? 그렇죠. having been felt가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때는 시제가 같다, 다르다라는 이 부분을 중요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느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필링이란 것은 능동의 형태란 얘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벨트는요 수동태란 뜻이에요. 수동태. 왜? 앞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니까. 그죠? 그 얘기는 어떤 게 들어간 게 맞습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해석을 했을 때 그 문장의 전반적 해석이 뭐가 됐을 때 능동의 해석 그러면 필링을 쓰는 거고 수동의 해석 그러면 벨트를 쓰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여기 글에서는 이 필링과 벨트의 그 분위기가 맞진 않습니다만 뭐 찾고 있어요? 그래.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필링이 맞냐 아니면 벨트가 맞냐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항상 얘기했습니다만 이 바로 앞에 문장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주어를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 문장을 따지면은 뒤 문장에 I가 지금 생략되어 있겠죠? 그럼 I를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이 주어가 이 빌이라는 동사를 직접 하는지 그러면 필링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주어가 이 빌이라는 행동을 당한다라는 수동의 의미면 벨트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했냐면 이 뒤에 100% 아니지만 명사인 소위 말하는 목적어가 뒤에 만약에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능동으로 보겠죠. 왜 뭔가를 느낀다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니까. 반면에 벨트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 명사가 문장의 주어로 보통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있다면 과거 분사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은 한 80%다. 이유는 왜요? 사형식 문장과 오형식 문장이 존재하잖아요. 걔네는 수동태가 돼도 뒤에 목적어 to에 해당되는 거 또는 보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뒤에 나올 수 있으니까 완벽한 의미의 정확한 풀이법이라 볼 수는 없어요. 라는 거. 자, 요 얘기까지 우리가 했고 여기 내용 아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having read를 쓸 거냐, reading을 쓸 거냐, 시제가 같냐, 다르냐고. being surrounded가 맞냐? 요거 예를 들면 요거죠. surrounded가 맞냐? 아니면 시험에서는 surrounding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거 너무 쉽죠. 왜 쉽냐?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by 플러스 목적격이 나온 걸 봐서 이건 누가 봐도 수동의 문장 형태야. 게다가 주어가 누굽니까? I죠. I를 옆에 넣었다 칩시다. 내가 뭔가를 둘러싸는 거냐, 내가 둘러싸여 있느냐. 그럼 당연히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분사를 쓰셔야 된다는 거. 요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조금만 더 보시면 부정어 같은 경우는 뭐 didn't든 뭐 aren't든 뭐가 됐든 무조건 부정문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원래 문장이 뭐 didn't know였든 뭐 doesn't know였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왜? 부정어는요 또는 심지어는 뭐 aren't가 들어갔다든 isn't가 들어갔다든 뭐 어쨌든 부정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사구문은 뭐 didn't나 doesn't나 don't든 aren't든 상관없어. 무조건 무엇으로? not으로 시작해요. 맨 앞에.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부정어는 무조건 not으로 시작합니다. 비동사라 다르고 일반 동사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not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될 거는 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아래 거 얘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문장이 아니고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인데 이상하죠? 왜 빙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분사인지를 알겠는데 왜 앞에 대열이 들어가 있지? 자, 엄밀히 따지면 이겁니다. 이 문장, 원래 문장은 맨 앞에 접속사 하나 뭐가 들어가 있었겠죠? 왜? 생략이 제일 먼저 접속사 됐을 거니까. 그리고 이 대열이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의 시제랑 여기 있는 문장 시제가 같았으니까 빙이 됐겠죠? 그럼 뭐가 될까? 동사는? There was나 근데 뒤가 단수인 거 보니까 there was 다음에
no bus service. 이렇게 문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죠? 일단 엄밀히 따지면 대열은 주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문장이 맨 앞에 있을 때 I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 자리에 넣어놓은 거예요. 단 여기에 쓰는 비동사만 뒤에 있는 문장 시작을 같기 때문에 being을 썼는데 여기까지 빼버리면 there no bus service 너무 심하죠.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 반드시 생략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요 생략 가능이지 반드시 생략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주로 생략하느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being, 뭐 working 또는 being, written 이렇게 뒤에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사가 쓰였을 경우는 이런 경우는 생략을 해요. 하지만 이 비동사 자체가 빠져버려서 그 뒤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겠죠. There no bus service. 이건 뭐 문장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그대로 being을 놔둔다. being은 생략이 옵션이지 반드시 필수로 생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거는 우리가 무인칭이라서 어떤 사람은 비인칭이라고 하거든요. 왜? 주어가 누군지 몰라요. Frank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누가? 일반적으로 우리 전체를 말하니까 특정 어떤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칭 또는 비인칭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외워두는 그런 형태를 보는데 이 중에 조금 봤으면 하는 것은 뭐 taking into consideration. 우리가 take A가 들어가요. 여기가 taking A into consideration. A를 고려하면이라는 단어는 알아둬야겠죠. 그죠? 또 다른 거 크게 없는데 뭐 judging from 같은 경우 무엇으로 판단해서 왠지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judged from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나머지는 대부분 보면 그냥 해석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있어요. 마지막 하나. 자, 우리 그 부대 상황이란 단어를 혹시 알아요? 한자어더라고. 선생님도 이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부대 상황. 부대 상황이란 말을 어떤 행동이 동시에 일어날 때가 부대 상황이라고 해요. 동시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면서 뭐 커피를 드신다. 그럼 신문을 본다는 행위와 커피를 먹는다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죠.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부대 상황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뭐 이상해서 저기 국어사 찾아봤어요. 나도 왜냐면 이게 한자하다 보니까 그게 막 우리 때도 막 그런 게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이걸 또 뭐라 그러냐면 연속 동작, 동시 동작이라는 두 가지로 분리를 시켜요. 연속 동작은 어떤 행동이 하나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걸 우리가 부대 상황이라고 어떤 책들 나오는데 이걸 동시 동작 같이 일어난다 라고 조금 더 이해 쉽게 나누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뭐 그런 자체의 이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 어떤 이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분사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 바로 with를 갖고 시작을 하죠. 보통 with는 뭐뭐 함께인데 우리가 뒤에 이 분사가 들어가 버리는 경우는 그 행동이 조금 전에 말한 동시에 일어나죠. 뭐뭐 한 채. 나는 팔짱을 낀 채 그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행동과 팔짱을 끼다는 행동은 동시에 일어난 거라고 하겠죠. 이런 식의 것들 쓸 때 우리가 그 부대 상황이라는 의미와 함께 이 with를 이용해서 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with가 뭐냐? 그럼 당연히 with는, 자, 이거 잠깐 지우고 얘기할게요. with란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치사예요. 그죠? 전치사는 꼭 그 뒤에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러죠. 이 명사, 얘를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얘가 없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with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대명사든 명사든 간에 이 명사라는 애는 전치사들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사는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분사는 당연히 뭘까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어떠한 상태인지 뭔가를 수식하는 형태의 분사입니다. 형용사니까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건 가능하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인 분사는 형용사니까 전혀 상관없죠, 넣는 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고민은 어떤 분사를 쓰는 게 맞느냐?
우리가 두 가지 분사 있잖아. 아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랑. 그런데 그거를 잠깐 보시면 자, engine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뒤에 runn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un은 달리다 또는 작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이 명사,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running이라는 뒤에 여기다 선생님 적을게요. 이 running이라는 단어를. 자, 이 running이라는 이 형용사가 이 엔진을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현재 분사 썼느냐? 현재 분사인 이 running이라는 단어 우리 기억나요? 개념? 능동 그리고 두 번째는 진행의 뜻이죠. 맞죠? 엔진이 지금 막 작동 중인 상태야. 우리는요, 그 문장 We are waiting in the car.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차에 시동이 걸려 있다는 것은 엔진이 지금 막 작동을 하고 있는 채. 그럼 기다리는 행동과 엔진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때는 왜 현재 분사의 running을 쓰느냐?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이 명사가 이 행동을 직접 하고 있거나 진행의 뜻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있죠? 나는요 걸어갔는데 with my arms 내 팔을요. 자, 우리가 팔짱 끼다는 크로스라는 것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교차하는 거죠. 크로스란 단어를 쓰는데 동사는 못 쓰니까 쓸 수 있는 것은 크로싱이 되거나, 그죠? 크로싱이 되거나 아니면 크로스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현재 분사라고 하는 ing가 진행의 뜻이에요. 그러면 교차하다 행동이 지금 진행 중이면서 걷는 것은 좀 약간 띨박 같은 아이죠. 바보들이죠. 날 걸면서 우리 막 이렇게 보잖아. 막 흔들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교차한다라는 행위가 완료되어 있는 거 완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 있는 팔은 이게 교차되어서 약간 우리 기분 나쁠 때 딱 흥 하는 것처럼 이 행동이 완료되어 있어요. 단지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는 채로 뭐를 한다는 뜻이니까 동시에 일어난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 과거 분사를 씁니까? 라고 하면 역시 공통적인 것은 이 명사를 이 뒤에 있는 분사가 꾸며줘요. 그런데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명사가 이 행동을 직접 하고 있거나 또는 진행 중일 때는 현재 분사. 근데 이 팔이 팔짱 끼다는 행동이 끝나 있죠. 완료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과거 분사를 써서 문장을 구별을 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